이 국외연강 전과목 대입 예비고사 문제 정해 부 전과목 연도별 출제 경향 완전 분석 대학 입시사 이 당시에는 이제 진학사라고 이 두 개 회사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69년도에는 지난 5년간 실시되지 않았던 국가고사가 다시 부활되었다. 이렇게 문교부는 대학 및 고교의 질을 높이고 일부 대학의 부정입학 풍조를 없애기 위해 현행 대학 입시 제도를 대폭 개편, 1969년부터 대학 입학 예비 국가고사 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당시로는 이제 대학별로 이제 본고사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기의 객관적인 실력을 알 수 있는 평가 대상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뽑을 때도 중구난방이고 커트라인도 그 뭐 매년 바뀌고 이렇게 하니까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입학 부정 입학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1968년 10월 15일 경향신문 이렇게 나오고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예비고사에 통과한 후에 대학별 시험에 응시를 해야 했다. 예비고사 시험에는 국어, 사회에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주로 그 당시에는 문과가 압도적으로 많고 지리나 역사는 외울 게 많아가지고 주로 이걸 택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수학 원, 그 다음에 과학, 물리, 화학, 생물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문과생들은 생물이 많았겠죠. 그 다음에 영어, 실험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상업이 도시에서는 1순위로 뽑히는 것 같습니다. 등 6개 과목이었다.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되었으며 합격자는 대학 정원의 150%, 그 다음에 180% 순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즉 이 예비고사만 합격하면은 3분의 2는 대학생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학별 시험은 정기와 후기로 나누어 치러졌는데 시험 문제는 예비고사가 객관식인 점을 감안해서 주관식으로 출제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기에서 서울대 이렇게 떨어지면은 주로 가는 대학이 그 당시에 한양대하고 성균관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균관대 법대 쪽에서 사시가 많이 합격한 배경이 그런 거 이런 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교부는 이 제도를 대학 정상화 실마리를 보았고 당시 권오백 문교부 장관은 대학생의 자질 향상과 사대 운영의 정상화는 물론 대학 진학 인구를 사전에 조절함으로써 균형 있는 인력 수급을 기할 수 있으며 사회가 부담하는 필요 없는 교육비를 절약할 수 있다며 그 효력을 장담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대학 정원이 100이면은 150%인데 떨어지는 사람이 뭐 300명 정도 같으면은 나머지 150명은 대학 이 시험에 그 공부하는 비용 자체가 대폭 감소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1969년에 신입생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1968년 12월 18일에 대학 입학 예비고사를 치렀다는데 그러니까 발표를 이렇게 하고 10월 15일 날 발표를 했는데 2달 있다가 바로 시험을 쳤다는 거죠. 없던 시험을 2달 만에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 그 당시 반발이 심했을 것 같아도 생각으로 반발이 없었다고 합니다. 뭐 그 당시는 워낙 격동기고 또 철권 통치를 하는 상태라 그런 글을 쓸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국 15개 지구 84개 고사장에서 처음 실시되고 총 응시자가 11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6만 명 정도가 합격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대학 정원이 약 4만 명. 그러니까 그 당시는 대학생이 1년에 4만 명씩 배출이 되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학 지원자들은 이 시험의 점수를 가지고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하였고 제2단계로 희망대에서 본고사를 치른 후 두 시험의 성적을 토대로 선발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차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 시험만, 그러니까 예비고사만 보고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대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한양대나 이런 데서 미리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고 이런 특차 제도를 도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981년에 대학별 본고사가 폐지되었다. 이 뭐 전두환 시절에 들어와서 뭔가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전에 정권들이 했던 이런 제도를 이제 개선을 해 나간 것 같아요. 그게 학력고사라는 게 만들어졌죠. 이 본고사를 없애고 본고사 준비를 한다고 그때 과외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없앰으로 해가지고 학력고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저도 이제 학력고사 초창기 멤버인데 그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앞에 예비고사 문제들만 참조를 했던 것 같아요. 본고사는 워낙 어려워가지고. 자, 여기 이제 청산학원 부산에 있다고 해서 좀 신기한데 제가 알고 있는 청산학원은 이제 명일동에 청산학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비고사가 이제 10년을 한 해 앞둔 긴 역사를 쌓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단원별 완전 분석, 상세한 풀이와 정답을 곁들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풀이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정답만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근데 수험생이 여러분이 이 부록에 많은 참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쭉 해놨는데 딱 특이한 거는 공간 도형에서 평면의 투영도 이런 게 원의 투영도 이런 게 이제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어색하니까 잘 문제를 보면 뭐 풀 수도 있는데 한번 참조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백만사 간행 대입 참고서 원전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인류대 지망생 지도 선생들이 백만사의 참고서를 자신 있게 선택하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류대 지망이 아닌 수험생은 이 책을 구입하지 마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정석이 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파 테크닉 박안종 엄민표 공저 이색인쇄 디럭스 이렇게 자 공통 난제 수학 이렇게 놓고 이 알파 수학 하니까 생각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책으로 공부를 그 당시 좀 한 것 같은데 이게 그 타르탈리아의 3차 방정식이라고 이 일반회가 나와 있더라고. 일반회를 유도하는 거. 그래서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200제 1200제도 뭐 영어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성문종합보다 한 단계 위의 문제
였던 것 같고, 제가 공부했던 거는 해석만 놓은 것 같은데 요 삼위일체가 아니고 여기서 합분이란 말 때문에 이 세 개를 합분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책만 본 것 같아요, 해석. 그래서 이 책 덕분에 영어 해석에 조금 보탬이 된 것 같아요. 이 도서출판 백만사 반, 전국 총판, 경일서적 공사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 이제 전체로 보면은 영어랑 수학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영어만, 수학은 이제 그냥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영어를 여기서 여기까지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콜업 하면 뭐 불러오다, 뭐 박찬호를 메이저리그로 올리다, 이렇게 하면 박찬호를 생각하다,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브링업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8번 문제 보면 the term, 이거는 위에 거 읽어보면 바로 되는데, too many automation이 우리가 주인공이겠죠. 이 주어니까, 앞에 말이 주어니까 주어를 그대로 따라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오토메이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9번 무슨 연관성이 있다, 커넥션 이렇게 딱 되니까 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윗글의 내용을 보라. 빈칸에, 자, get all means for the man in street. 거리의 사람들이 중구난방이니까 뭐 중구난방을 뜻하는 책, 그걸 찾아보니까 대충 명쾌하지 않다. 그래서 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회부터 9회까지 한번 예비고사 수학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